안녕하세요. 85세 현역 종양내과 의사 최윤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저도 50년 전 처음 종양내과에 발을 들였을 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50년간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 3번의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85세입니다. 제 동기 의사들 중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많은 이들이 암 투병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암세포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 가족력을 보면 오히려 암 가족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제 비결은 무엇일까요? 비싼 건강보조식품? 특별한 치료법? 아닙니다. 제가 50년간 발견하고 실천해 온 것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하루 3번 특정 시간대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암 예방의 3가지 결정적 순간은 바로 아침 공복, 점심 직후, 그리고 잠들기 전입니다. 이 3시간대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거나 반대로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걸리면 어쩔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제 50년 임상 경험은 다르게 말합니다. 암세포는 사실 우리 몸에서 매일 수천 개씩 생겨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면역 시스템은 이 암세포들을 매일 제거합니다. 문제는 면역 시스템이 약해졌을 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언제 가장 강해지고 언제 가장 약해질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암 예방의 핵심입니다. 50년간의 연구와 관찰 끝에 저는 하루 중 3번의 결정적 순간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은 아침 공복 시간, 정확히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부터 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해독 작업을 진행했고 아침에는 그 노폐물을 배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3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친 분이었죠. 그분은 재발이 너무 두려워 매일 불안 속에서 사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아침 루틴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때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부담을 줍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왜 물일까요? 밤사이 우리 몸은 약 500ml의 수분을 호흡과 땀으로 잃습니다. 이 상태에서 혈액은 걸쭉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면역세포들도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죠. 아침에 물 한 잔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입안에서 충분히 음미하듯 조금씩 삼키세요. 이렇게 하면 물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포 곳곳까지 스며듭니다. 그분은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물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요. 하지만 일주일 후 그분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을 마신 후 30분 정도 지나면 우리 몸은 영양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무엇을 먹느냐가 암 예방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제가 50년간 관찰한 결과 암을 이겨낸 사람들은 아침에 특정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로 발효 음식과 생야채의 조합입니다. 김치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신선한 채소 샐러드. 이것이 한국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항암 아침 식사입니다. 왜 발효 음식일까요? 우리 장에는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의 70%가 우리 면역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발효 음식은 이 유익한 미생물들에게 최고의 먹이입니다. 특히 된장과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항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제가 의대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낮은 대장암 발병률은 김치 덕분이다. 실제로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김치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50% 이상 낮았습니다.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장수 지역 연구에서 된장국을 매일 먹는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침 식사의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반대로 과식합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아침은 하루 식사량의 30%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식하면 소화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면역 활동이 저하됩니다. 저는 85세 지금도 매일 아침 같은 메뉴를 먹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서 30분 후 된장국과 김치,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제철 채소 샐러드. 이것이 제 아침 식사의 전부입니다. 50년간 변함없이 이 루틴을 지켜왔습니다. 그 73세 환자분은 이 아침 루틴을 석 달간 실천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종양 표지자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아침이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아침 식사가 의무였는데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결정적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점심 식사 직후 30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을 먹고 나면 바로 일을 하거나 앉아서 쉬십니다. 하지만 이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결정합니다. 제가 진료한 68세 유방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수술 후 5년이 지났는데 폐로 전이가 발견됐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분께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한 것은 점심 후 30분 산책이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 있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높아진 혈당은 암세포에게 최고의 영양분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훨씬 많이 소비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바르부르크 효과라고 합니다.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발견한 현상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10배에서 20배 많은 포도당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식사 후 30분만 걸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혈당 수치가 안정됩니다. 동시에 림프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면역세포들이 몸 구석구석을 순찰합니다.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30분 정도만 걸으면 됩니다.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저는 85세 지금도 매일 점심 후 30분씩 병원 주변을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습니다. 50년간 이 습관을 지켜왔고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놀랍니다. 최 박사는 어떻게 그 나이에도 그렇게 정정하냐고요. 그 68세 환자분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폐 전이로 호흡이 편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시작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걷고 그 다음 주에는 15분,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라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후 CT 촬영에서 폐의전이 병변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항암 치료도 병행했지만 담당 의사도 이렇게 빠른 호전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점심 후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걸을 때는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생성하는데 이 비타민 D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발병률을 높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햇빛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사람은 결핍된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40% 낮았습니다. 특히 대장암의 경우 그 차이가 더 뚜렷했습니다. 비타민 D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피부암이 걱정되어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많이 바르면 비타민 D 생성이 방해받습니다. 얼굴과 팔 정도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되 다리나 등은 적당히 햇빛을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점심 식사 메뉴도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보다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가 좋습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좋고 고기를 드신다면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닭고기가 좋습니다. 저는 점심에 생선구이와 채소 반찬, 그리고 현미밥 반 공기를 먹습니다. 가끔은 두부 요리나 콩 요리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를 80%만 채우세요. 그래야 산책할 때 몸이 가볍습니다. 점심 후 산책, 이것이 두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암 발병 위험을 3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잠들기 2시간 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TV 시청이나 스마트폰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암세포에게 최고의 성장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77세 전립선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초기에 발견해 수술했지만 1년 만에 재발했습니다. PSA 수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분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11시까지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하셨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블루라이트 노출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이 뭘까요?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며 암세포의 성장을 직접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에 대한 멜라토닌의 항암 효과는 수많은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 수치가 높은 암 환자들은 생존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멜라토닌은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며 면역세포의 활동을 강화합니다. 우리 몸은 밤 9시부터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면역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암세포를 공격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면역 시스템의 활동도 저하됩니다. 이 시간에 암세포는 마음껏 증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저녁 9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다고 하셨죠. 평생의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대신 잠들기 2시간 전에 다른 활동을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독서 또는 가족과의 대화. 이런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특히 저는 복식 호흡을 강력히 권합니다. 잠들기 전 10분간 복식 호흡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면역 활성화 물질이 증가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배에 손을 올립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립니다. 넷을 세는 동안 들이마시고 7을 세는 동안 숨을 참았다가 8을 세는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복식 호흡은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가 놀랍습니다. 저는 50년간 매일 밤 이 호흡법을 실천해 왔습니다. 덕분에 85세가 된 지금도 하룻밤에 6시간 이상 깊은 수면을 취합니다. 그 77세 환자분은 이 세 번째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복식 호흡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석 달 후 PSA 수치가 다시 낮아지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자지만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얕은 수면은 면역 기능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시카고 대학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하룻밤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50% 높았습니다. 특히 대장암과 유방암의 경우 그 차이가 더 컸습니다. 깊은 수면을 위해서는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해야 합니다. 작은 LED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침실에 암막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전자시계의 불빛도 가립니다.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지 않습니다. 뇌가 침실을 수면 공간으로만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들면 위장이 계속 일하느라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저녁을 오후 6시에 먹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4시간의 간격이 소화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녁 메뉴도 가볍게 먹습니다. 생선이나 두부, 채소 위주로 소량만 먹습니다. 카페인도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는 오후 2시 이전에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6시간 이상 머물기 때문에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만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오후에는 녹차나 보리차를 마십니다.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지만 커피보다 훨씬 적고 대신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이제 3가지 결정적 순간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과 발효 음식, 점심 후 30분 산책,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 디지털 디톡스와 복식 호흡. 이 3가지가 제가 50년간 발견한 암 예방의 핵심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우신가요?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암 없이 건강하게 진료를 계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3가지 습관의 힘입니다. 제 환자들 중에도 이 습관을 실천하며 암을 이겨낸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습관은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 석 달, 이상적으로는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다시 강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쯤 하다가 변화가 없다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지고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고 암세포가 증식하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 가장 성공적으로 암을 극복한 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함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세 가지 습관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회복을 보였습니다. 80세에 폐암 사기 진단을 받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의사들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와 함께 이 세 가지 습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커지지도 않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을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그 능력을 방해할 뿐입니다. 올바른 습관을 회복하면 우리 몸은 다시 건강을 되찾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에 위암 진단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조기 발견이었지만 그분은 수술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더 됐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 세 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수술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물 한 잔부터 시작해서 10분 산책으로 그리고 일찍 자는 습관으로 석 달 후 그분의 몸 상태가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체력이 회복되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1년 후 정기검진에서 재발 소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수술 후 이렇게 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는 드물다고요. 그분은 지금도 이 세 가지 습관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암이 제게 준 선물이 있다면 이 습관을 배운 것입니다. 이제 암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몸이 달라진 걸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진료한 최고령 환자는 89세에 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30분 후에 발효 음식과 신선한 채소로 아침을 드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30분 동안 햇빛을 받으며 걸으세요.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복식 호흡을 하며 잠자리에 드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리듬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효과를 높이는 보조 수단입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와 함께 이 습관을 실천하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또한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히 이 습관을 지키셔야 합니다.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유전자가 발현되는 환경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60세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젊은 의사였고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암 예방과 면역 강화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으로 압축됩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결실이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부디 이 선물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이 습관을 실천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아침물을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점심 후 산책하고 손주들에게 일찍 자는 습관을 가르쳐 주세요. 건강한 습관은 대물림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습관이 자녀와 손주 세대까지 이어져 암 없는 건강한 가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85세 종양내과 의사의 50년 경험이 담긴 이 조언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